김건희 특검은 지금 28일까지 수사 이 종료 기한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수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로저 비비의 가방 전달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과 그 부인 자택과 그 의원회관의 의원실 압수수색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 뉴스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종호. 이 뉴스가 어제 저는 보면서 처음에 그냥 탁 받아들였던 느낌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더라라는 뉴스였는데요. 이 이종호 씨가 그 재판 과정에서 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표로 3억을 김건희한테 줬다. 아 그래서 이게 와 서로가 이제 돈 벌었으니까 뭐 나눠 갖고 뭐 이런 거 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뉴스 제목이 그렇게 달렸으니까 그 내막을 들여봤더니 조금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요거 우리 김정환 변호사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진술이 수표라고 나온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그 돈에 주고받은 그 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 변호사 되고 나서 배운 게 선배 변호사님한테 돈의 액수에 대한 그 액수가 있으면 그게 10,000원짜리로는 두께가 얼마, 50,000원짜리로는 두께가 얼마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 그리고 봉투가 어떤 봉투였냐, 봉투에 인쇄가 뭐가 되어 있었느냐 이런 증언 하나 하나가 이런 돈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다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입증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걸 신빙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수표는 입증이 너무 쉬워요. 내가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발급한 수표 그렇죠. 끝이거든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확 원래는 이게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진술일 수도 있는데 이 범죄의 성격상. 근데 수표하는 순간 수표로 하는 순간 얘가 뭔가 자기가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입증이 좀 쉬운 상태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 오갔던 건 확실하다.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근데 이종호 씨가 이 말을 한 맥락은 다른 거죠 조금. 나 재판에 열심히 참여했잖냐. 근데 왜 나 좀 나한테 풀어줘. 이렇게 세게 때리냐.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구속 재판 오랫동안 그냥 김건희를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 얘기도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그렇죠. 예. 김건희한테는 유리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로 모든 범죄가 입증되거나 할 건 또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돈이고 이게 수표 3억 이러니까 뭔가 바로 범죄 혐의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이고. 저는 이제 김호진 차관도 그렇고 이제 이종호 씨도 구속되니까 실토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호진 차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이 됐으니 저는 이제 그 국토부 현안과 관련해서 특히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예.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되고 차관 다음은 장관일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김기현 의원 로조비비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뇌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중요한 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통일교가 뭐 처음에 3,100명, 그다음에 400명에서 모두 3,500명의 인원을 확인했고 일치되는 인원이 12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원과 통일교 동시에 이 명단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김기현과 뭐 부인의 뭐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당대표 선거와 함께 뭐 그 과연 있었던 공천 개입 의혹 여기까지 쭉 한번 들여다보는 국민의힘 전반을 좀 들여다보는 사건으로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생각이 좀 들고 28일 날 끝나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은 기한을 좀 바꿔서 그 연장해서 특검이 좀 더 수사가 진척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지금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수사하려면 열나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연말이. 그렇죠. 오늘이 벌써 그래서 며칠입니까? 17일이잖아요. 다양한 의견들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유지한 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예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혹은 이미 상존해 있는 수사기관에 검찰이 더해지는 이제 합수본 형태의 수사기관 왜냐하면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뭐 발부하고 해야 되니까 이 검사도 같이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저 요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각 당마다 좀 달라요.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자는 거고 하나의 특검 안에서 싹 다 모아가지고 하자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그러지 말고 기한에 상관없이 하도록 국수본으로 넘겨서 그 서울중앙지검하고 합수부를 만든 그렇죠. 다음에 예. 이 합수부가 계속 수사해라. 기한의 연장 뭐 구애받지 말고 이런 건데 지금 최혜병 특검은 끝난 거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도 종결됐으나
여러 가지 지금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많다는 예, 거예요.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파면 수사할 게 많대요. 예. 이게 내란 특검 팀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러면 수사할 게 많은데 기한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16가지 플러스 알파인데 주로 뇌물 사건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평도로 사건이라든가 공천 개입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실제로 뭐 박성재 특검 이렇게 바꾸든지 해서 새롭게 특검을 하고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기한 연장을 민중기 특검이 수사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한 연장을 해서 이 특검은 연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합쳐서 하나로 해결하지 말고 건 바이 건으로 구분해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상설 특검을 만들자라는 얘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이 됐었는데 이제 뭐 굳이 특검도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수처법 더 개정해야 된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오히려 공수처에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저거 그렇죠. 생각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굉장히, 아니에요. 예, 맞아요.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이 지금 상존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향성이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그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저해되는 무언가들은 걷어내면 되는데 자 그리고 한겨레 김남일 기자와 김규현 변호사 또 모시고 계속해서 2부 이어갈 텐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오늘 그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면에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법관에 전국 법관 대표나 법관회의가 추천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이 사람들은 진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진보 보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뭘 진보예요? 아무튼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 이상해요. 그냥 조선일보는. 아니 알겠어요? 많이 자기들을 이상해요. 아니 조선일보 폐간시킨다고 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런 그래. 방구 말이 없으니 이 사람 예. 참 특이한 요 사람들이에요. 내용 한겨레 기자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한겨레 폐간시킨다 그랬으면 한겨레 기자들 가만히 그 있겠어요? 한겨레 기자한테 조선일보 기자들 왜 가만히 있어요? 김남일 기자한테 뭐 물어보죠. 네. 만약에 한겨레 폐간시킨다 그랬으면 어떻게? 저희는 오늘 조회수 잘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아 그걸 약간 이제 어그로로 보시는군요. 자 우리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현입니다. 예, 김남일 기자 오셨으니까 요거부터 바로 먼저 물어보죠. 저 내란 특검 관련해서 예. 한 1시간 정도 통화하셨다면서요? 그 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저께 휴가 중에 예. 또 그냥 쉬는 게 좀 그래서 알겠어요. 그 내란 특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뭐 그럴 좋은 특검이네.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기자들하고 소통 자주 하십니다. 직접 그 아니, 얘기를 나도 아니 보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수사 기간에는 거의 통화는 안 됐었고요. 근데 이제 끝나니까 한번 이제 뭐 수고하셨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최근에 그 수사 결과 발표하고서 욕 먹는 부분에 대해서 네. 시중의 반응을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신 것 같고 예. 하고 근데 예, 아쉽다. 어쨌든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이제 관련된 얘기 좀 나오는 거였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거가 좀 정확하게 뭐 어쨌든 수사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수사 기록이나 이런 데는 반영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수사 결과나 처리에 대해서 뭔가 비판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래서- 이걸 여쭤보셨어요? 예. 그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김건희, 조희대, 지기현, 천대협 등등 예. 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버렸냐?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무슨 처벌법 뭐 이런 게 예, 아니라 예.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법을 바꾸면 팩트 파인딩인데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되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지지를 쳐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 좀 약간 길더라도 설명을 좀 제가 기억나는 부분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심증과 어떤 추정으로 뭐 기소를 하게 될 경우 사실 이제 나머지 똘똘하게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도 사실은 혹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그렇게 했던 게 법원 가면 뭐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큰 파장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김건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날 당일 이제 행적부터 따지면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네. 그게 7시 반까지 있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관저에 8시쯤에 돌아왔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엄 당일에 이제 성형외과 간 것을 보고 뭐
계엄 몰랐다 모의한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야 그거 알리바이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계엄팀 내부의 판단은 이랬던 것 같아요. 보면 야 그 당시에 누가 계엄 실패할 줄 알았냐. 이거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그걸 전제로 그 당시 상황을 갖다 자꾸 구성을 하다 보니 그러니 이걸 알리바이로 만들었던 거 아니냐 이 말이 나오는데 알리바이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그때는 계엄을 만약에 모의했다면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건데 무슨 알리바이가 필요한 이 논리가 있고요. 그래서 뭐 게다가 밤 10시에 원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늦어졌어요. 그 대국민 담화가 비상계엄 선포를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게 늦어졌는데 만약에 그 김건희가 사전에 모의하고 했었으면은 이 그 전후로 온갖 뭐 전화를 하든 일반 폰을 하든 비화폰을 하든 뭘 하든 연락을 하면서 왜 늦어지냐 사실상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일이나 뭐 이후 새벽까지도 하나도 없었고 이제 발표된 내용 보면은 앞 단계 수개월 동안 이제 여러 차례 안가나 관저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건희가 같이 한 게 없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다음 수사를 위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무혐의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지. 앞에 일부에 잠시 나왔던 얘기인데 그 김건희가 화낸 게 지금 12월 4일 새벽이냐 아니면 3월 7일이냐 두 번 다예요. 예, 두 번 답니다. 그러면 JTBC 보도도 맞고. 네. 아니 근데 그녀는 그러니까 4일날 상시화잖아요. 4일날 새벽에 데일리화. 4일날 새벽에 돌아와서 관저에서 이제 계엄 해제 다 보고 이제 새벽에 한 4시 5시쯤에 돌아와서 그때쯤에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뭐라 하는 걸 갖다 측근히 받고 그 부분을 진술을 확보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차례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김건희 윤석열은 5대5 공동 정권이었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특검팀 내부 판단 여러 가지 이제 했을 때 그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던 시기까지는 5대5였는데 이후에는 뭔가 태종 이방원대 저기 원경항우 민씨 같이 뭔가 약간 권력을 두고 다투는 이런 관계가 됐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이 뭔가 우위에 서는 단계가 된 거죠.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전 단계는. 근데 아마 이런 관계여서 뭔가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 윤석열이 계엄도 윤석열 뭐 김건희랑 당연히 모의했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약간의 그 권력 구도가 기존에 우리가 인식과는 좀 달라졌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우리 마누라도 모르게 하는 거다. 마누라가 알면 엄청 화낼 거다. 이 얘기를 저 이상민 장관하고 뭐 한덕수 등 모아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알면 화낼 거야 이런 건 좀 약간 마누라한테 쫄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남편의 태도 아니에요? 아니 뭐 둘이 아니면 골탕 먹인 겁은 건가? 나지만 독립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보면 당일에 뭐 조태용과 김건희가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게 뭐 사전에 모의한 근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조태용이 그날 밤 이제 수사 결과상으로는 조태용도 그날 밤 9시쯤에 대통령실로 불려와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날 낮에 김건희랑 뭐 통해서 모의했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맥락이 거죠. 안 맞죠. 맥락이 안 그러니까 수사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야 이걸 갖다 인정해야 되면 이게 안 맞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 조은섭 특검이 되게 좀 화가 나 있대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특히 이제 법원 수사와 관련해서 그래, 조이대도 말씀드려볼게요. 억울해하는 대목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 끝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사실 이거 아닌데 저 양반 왜 저렇게 얘기하냐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엄청 보신다고 수사 발표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저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도착한 게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 네. 그리고 천대엽이 좀 집이 멀대요. 50분. 군포인가 그래서 50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해제는 1시 3분에 됐고 그래서 뭐 논의할 시간 1시 없었다 1분. 이런 뭐 건데 10분 상관이 있었다는 이제 거죠. 대법원 네. 보면은 12시 46분인가 조선일보 디지털 기사인가에 대법원 관계자 발로 형사재판 이관 검토 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미 다 됐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의혹이 커지긴 했는데 아마 특검팀에서는 뭐 그 다 뭐 특검 저 보도한 기자 쪽에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대법원 관계자는 뭐 법원 행정처 회의 참석한 이 사람이 아니라 공보실이었고 공보관이었다고. 공보실 쪽에서는 뭐 계엄이 선포되니까 계엄 매뉴얼을 보고 계엄 일반 절차를 보고서 이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12시 46분에 보도가 나오고 회의는 천대엽은 아직 12시 50분이니까 아직 도착도 전이라서 이게 뭔가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조이대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재판 이관 이 부분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이게
개별 재판을 갖다 넘기는 거는 개별 재판부의 권한이지 대법원장이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리상으로는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고 설령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하셨다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방금 저희 양희성 기자님이 설명하시고 왜 이걸 몰라주고 화를 내는 거냐 하는데 아니 몰라주고 화를 내는 서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 저 조은석 특검이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그 제가 뭐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사실은 초반부터 그랬어요. 이 수사의 성패는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가 핵심이다. 그런데 실제 그 심우정 뭡니까 또 저 법제처장 천대엽. 이완규 예, 그다음에 이완규. 예, 김주현 뭐 아무도 심지어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주의자로서 검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원도 오히려 물론이고. 심우정은 해병 특검에서 기소를 했죠. 그러니까 심우정은 요거는 하나 이건 제 뇌피셜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노만석 건이 경찰에 가 있잖아요. 이게 구조가 비슷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한쪽은 뭐 이쪽은 항소포기고 이쪽은 즉시항고 포기고 해서 이게 보면은 구조상 동일한데 이게 한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다른 유사한 구조의 사건을 동일하게 지금 쥐고 있는데 이 판단을 하는 경우 뭔가 좀 애매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걸 먼저 결론을 어떤 걸 내면은 그거에 기속돼서 나머지 사건까지 자동으로 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오히려 뭐 같은 기관이 두 사안을 쥐고 뭐 어떤 그 절차나 어떤 그 과정 같은 거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뭐 법률적으로 안전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사실은 아무튼, 이게 크게 예. 보면 이게 전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시작이었다라고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왜 했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왜 했어?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도대체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야? 실행자가 누구야? 이제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다 종합해 보면 시작은 그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을 통해서 창원지검에 대한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보를 받으면서 점점 불안해진 거잖아요. 이 황금폰이 까여질까봐 그 안에 그거 내가 뭐 말이 뭐 저 김영선이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나오면 결정 타고 이 정권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보기엔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일 그 당일의 행적뿐만 아니라 전방 후방을 다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사초잖아. 사초를 쓰는 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하 드라마의 종결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쫓겨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으면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터야죠. 우리가 기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이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찰에 넘겼다가 2차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수사하든지 뭔가 뭐 답을 내시오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퇴장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도장을 꽝꽝꽝꽝꽝 다 찍어주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지 2차 특검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논의가 모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내용은 여기까지 더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할 건 없겠죠. 요거 12월 3일 날 왜 계엄했냐 이 부분에 예. 대한 특검팀 판단도 좀 있어요. 음. 근데 궁금하네요. 예. 미국 얘기. 근데 다만 이제 그거보다는 왜 12월 3일이냐 근데 뭐 그건 이거보다 알고 계세요. 지금 댓글에 김남일 기자 욕이 제법 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니 어쨌든 이거 한번 제가 오늘 이제 어쨌든 특검팀 판단을 전해드리고 한번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김남일 기자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특검의 특검에서 이런 취재 말을 내용을 하더라. 예. 라는 취재. 거잖아요. 취재 내용을 얘기하고 뭐 이제 있습니다. 뭐 가스라이팅 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너무 솔직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은 내가 그러면은 주말에 했지 뭘 내가 평일에 해서 이걸 해제 당하냐 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 안 했기 때문 이건 실패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다. 봐라 이게 지금 국회를 군경을 동원해서 봉쇄를 하는데 무슨 계엄 해제가 가능하느냐. 그때 보면 국회의장 바로 체포 그쵸. 지시들하고 또 혹시나 민주당사에 모여서 또 뭐 할까봐 민주당사도 단전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2월 4일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탄핵 이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서울에 비상대기하고 맞아요.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잡기도 힘든데 그냥 일망타진이구나. 싸그리에 모아놓고 어. 다 대기하고 있어 잡는다. 이거라서 평일에 이 계엄을 선포한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말보다 훨씬 더 이 계엄 선포 어쩐 성공을 목적으로 봤을 때는 평일이 맞는 거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댓글에 왜 자꾸 특검 쉴드 치냐라는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쉴드가 아니라 이 김남일 기자가 이제 특검을 취재했던 내용을 뭐 사실 특검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아마 댓글에도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어차피- 작가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좀 어차피 수사기간 다 끝났는데